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중국 시장의 최신 동향, 흥미로운 뉴스 기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한국 브랜드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공유해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중국 내 K-팝 굿즈 시장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미용 시술 후에 쓰는 그 전문 스킨케어 수요 증가, 마지막으로 가성비 따지는 화장품 소비 트렌드, 이 세 가지를 좀 분석해 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통해 한국 브랜드들이 뭘 주목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뉴스컬처 기사인데요. 와, 이건 K-팝 팬분들이 진짜 반가워할 소식 같아요. 그 중국 내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게 커지면서 K-팝 굿즈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띨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16년에 사드 배치 이후로 공식적인 교류는 좀 막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팬들은 계속 비공식 경로로 꾸준히 K-팝 콘텐츠랑 굿즈를 소비해 왔어요. 뭐 여러 플랫폼 통해서요. 그러다가 최근에 양국 관계가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고 또 한알령 완화 조짐도 보이면서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 K-팝 굿즈, 예를 들면 포토카드나 앨범, 의류 같은 거요. 이런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샤오홍슈나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량이 늘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이런 글로벌 팬덤이 센 그룹들이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근데 실물 굿즈 말고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고요? 디지털 굿즈. 그거 확실히 좀 더 빠르고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해요. 그 디지털 포토카드라든지 아니면 아바타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굿즈가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엄청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더 빠르고 뭐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와, 그럼 이건 한국 브랜드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네, 그렇죠. 이거는 한국 브랜드한테 명백한 기회죠. 만약에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풀린다면 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은 첫째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둘째는 현지 팬덤 문화나 선호도, 특히 말씀하신 디지털 굿즈 같은 거요. 이걸 반영한 맞춤형 기획이 중요해요. 맞춤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나 뭐 문화 검열 가능성, 이것도 좀 대비를 해놔야겠죠. 단순히 상품 파는 걸 넘어서 이걸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합니다. 네, K-팝 팬덤 움직임처럼 중국 소비자들이 뭔가 좀 특별한 가치를 찾는 경향이 뷰티 시장에서도 보이네요. 뷰티 경제 기사 보니까요. 레이저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 이게 흔해지면서 시술 후에 쓰는 전문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확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예요.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그냥 비싼 화장품 오래 쓰는 것보다 미용 시술로 바로 효과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술 후에는 피부 진정시키고 빨리 회복시키는 거, 이런 전문 스킨케어 시장이 엄청 크고 있는 거죠. 차오홍슈에서 시술 후 회복 스킨케어 검색량이 작년보다 55%나 늘었대요. 55%나요? 와. 네, 주로 이제 경제력 있는 대도시, 뭐 1선, 2선 도시의 19세에서 35세 여성들이 주요 소비층이고요. 근데 기사 보니까 이 시장이 K-뷰티한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티몰 같은 데서 잘 팔리는 제품들이 거의 다 중국 브랜드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브랜드가 주목해야 할 도전 과제예요. 현재 티몰에서 그 시술 후 케어 카테고리 상위 10개 제품이 전부 중국 로컬 브랜드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이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 이걸 엄청 신뢰한다는 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의사 추천. 네, K-뷰티에게 기회는 안에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 꼭 잡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 시술 후에 바로 진정되고 회복되는 효과, 이걸 좀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요. 네. 둘째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형, 뭐 마스크팩이나 일회용 에센스 같은 거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과 의사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데이터 같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 이게 시급합니다. 확실히 효과만큼 경제성도 중요해지는군요. 마지막 뷰티 경제 기사는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효과를 보려는 올인원 트렌드를 다루네요. 네, 바로 그거죠. 뭐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러면서 미백, 안티에이징, 진정 뭐 이런 여러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샤오홍슈 같은 SNS 봐도 가성비 최고다, 기능 조합이 중요하다 이런 후기들 많아요. 편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분야에서도 K뷰티가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사실 올인원 제품은 K뷰티가 예전부터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K뷰티가 직면한 문제점이자 또 다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K뷰티는 거의 20년 전부터 올인원 제품 개발 경험이랑 기술력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티몰 올인원 에센스 탑 10 보면 K뷰티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 브랜드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 이렇게 양분되어 있거든요. 아쉽네요, 정말. 그래서 첫째로 K뷰티가 가진 기존의 노하우랑 기술력 이걸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공략해야 하고요. 둘째는 마케팅인데 경제적 효율성이랑 다기능성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원하는 미백, 안티에이징, 진정 같은 핵심 기능 조합이요. 이걸 명확하게 내세워야 해요. 셋째는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 정책도 중요하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와, 오늘 정말 중국 시장의 흥미로운 변화 세 가지를 짚어봤네요. K-팝 굿즈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부터 뷰티 시장의 구체적인 니즈 변화까지 정말 변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트렌드 모두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까다로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적인 소속감이든 확실한 효능이든 아니면 실용적인 편리함이든 자기한테 맞는 가치를 정확히 요구하는 거죠. 네. 핵심은 이런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적응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K-팝 관련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뷰티 시장에서는 더 세분화된 니즈, 그러니까 시술 후 케어나 올인원 같은 특정 요구에 맞춰서 경제성이랑 효능을 동시에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더 깊이 있는 정보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요. 저희 파트너인 골든에이지 인터내셔널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유용한 중국 마케팅 인사이트가 담긴 뉴스레터 구독도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나 혹은 관심 분야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중국 시장의 변화 물결 속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